이번 시간에는 위젯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배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방법과 상대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위치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절대적인 좌표 있죠? 그 좌표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건데요. place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이름 점 place를 하고 x는 x 좌표 적어주고 y는 한 다음에 y 좌표를 적어주면 우리가 지정한 그 위치에 레이블이 배치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절대 위치가 이제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사용해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레이블과 다른 위젯들 간의 가로, 세로 길이를 다 계산하고 막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상대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대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팩과 그리드인데요. 이 팩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었죠. 그래서 위젯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로 배치를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위젯이 좀 많아지면 약간 의도한 바와 다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드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몇 개의 그리드, 그러니까 격자를 만든 다음에 그 격자 한 칸에 위젯 하나를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아래를 한번 볼게요. 제가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리드를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우와 칼럼이 있죠. 로우는 우리가 앞에서 2차원 리스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가로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칸이 로우 0에 해당하는 거고요. 로우 1은 이 바로 밑에 칸,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로우 2는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을 의미하는 게 로우이고 세로줄을 의미하는 거는 칼럼입니다. 칼럼. 칼럼 0은 지금 이 세로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칼럼 1은 두 번째 세로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원리로 쭉쭉 가면은 칼럼 2, 3, 4까지 가게 되고 지금 제가 예시로 뭐 여기까지 했지만 칼럼 5, 6, 7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정하기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우와 컬럼의 숫자를 지정을 해주면 이 위치에 어떤 위젯, 이 위치에 어떤 위젯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젯을 격자의 형태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야 되겠죠? from tkinter import 별표 tkinter 창은요, 루트라고 해보겠습니다. 루트에 tk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루트.mainloop 요 사이에 나타내고 싶은 명령어를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되겠죠. tkinter 창의 타이틀 한번 해볼까요? 자, 타이틀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my first tkinter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창의 크기 정해볼게요. 지오메트리. 자, 창의 크기는 400 곱하기 200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곱하기는 영어 소문자 x입니다. 여기에 그리드의 동작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레이블 4개를 만들어 볼게요. 레이블 1부터 만들어 봅시다. 라벨 한 다음에 루트에다가 띄우고 텍스트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릴리프 이거 테두리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루브. 자, 레이블 1을 어디에다가 위치시킬 거냐면 이 그리드의 로우 0, 컬럼 0의 위치에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레이블 있죠? 레이블 1이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점 그리드 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는 0, 칼럼도 0. 이렇게 해주면 레이블 1의 위치를 지정하는 게 끝이 났어요. 두 번째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그냥 간단하게 이거 컨트롤 C 해서요. 레이블 2로 이름을 변경하고 레이블 2 한 다음에 텍스트는 헬로라고 해볼까요? 헬로
영어로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겠죠. 자, 레이블 2는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면 로가 0이고 컬럼이 1인 부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K인터 창이 이렇게 있으면요. 안녕하세요라는 한글은 여기에 위치가 될 거고요. 헬로라는 영어는 여기에 위치가 될 겁니다. 이게 로우 0, 칼럼 0 이 위치인 거고 여기가 바로 로우 0, 칼럼 1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 더 컨트롤 V를 해서요. 이번에는 레이블 3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는 중국어, 니하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드는 로우가 1이고 컬럼이 0. 대충 어디에 위치할지 감이 오시죠?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레이블 4로 만든 다음에 니하오 말고 봉주르 해볼까요? 봉주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로우 1, 칼럼 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한번 예상해 봅시다. TK인터 창이 이렇게 뜨면요. 여기가 400, 가로가 400, 그 다음에 세로가 2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로우 0과 컬럼 0인 위치, 여기에 안녕하세요 한글이 뜰 거고요. 로우 0이고 컬럼이 1인 이 위치에 헬로우라는 영어가 뜰 겁니다. 그리고 로우가 1이고 컬럼이 0인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는 니하오 출력이 될 것이고 로우가 1이고 컬럼이 1인 이 위치에는요. 봉주르가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드를 활용한 위젯을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그림을 실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로우 0, 컬럼 0의 위치에 있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의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 긴 너비에 자동으로 맞추다 보니 니하오는 여기 살짝 여백이 생겼습니다. 로우와 컬럼은 해당 로우와 해당 컬럼에서 가장 너비가 크거나 혹은 높이가 큰데 자동으로 맞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지금 헬로우도 잘 보시면 살짝 작게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위에 거를 다 컨트롤 C를 해서 밑에 컨트롤 V를 한 다음에요. 레이블 3의 로우를 1이 아닌 9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럼 이 주석을 저는 보기 편하게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4의 로우와 컬럼도요. 변경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 로우 0,0부터 시작을 해서 로우 9,0까지 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로우 1, 로우 2, 로우 3, 로우 4 이 중간에 해당하는 위젯이 없어도 잘 동작할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우가 그래서 여기 로우의 1을요 9로 바꾸고요. 여기를 로우도 9, 컬럼도 9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한번 예상해 볼까요? TK인터 창이 이렇게 뜰 거고 여기에 안녕하세요, 여기 헬로우는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블 3이 로우 9예요. 지금 여기는 로우가 0인 상태거든요. 로우 9는 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 9, 컬럼 9 요거는 뭐 대충 이 위치에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행. 네, 실행하니까 요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소 다른 결과죠. 이거 왜 그런지 밑에 그림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앞에서부터 공백 없이 채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로우 0과 컬럼 0, 그리고 로우 0과 컬럼 1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로우는 그 다음에 와야 하는 숫자가 반드시 1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리 9를 우리가 설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TK인터가 자동으로 1이라고 인식을 해서 로우 1, 컬럼 0인 위치에다가 이렇게 세 번째 레이블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이블인 봉주르라는 텍스트를 위치시킬 때도요.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지금 로우와 컬럼에 나온 숫자는요. 로우는 0까지 나타난 거고 컬럼은 1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로우 0의 그 다음 숫자는 1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9라고 설정을 할지라도 자동으로 1 위치에 설정을 하고 컬럼 숫자 중에 가장 마지막 숫자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9라고 설정을 할지라도 컬럼을 그 다음 숫자인 2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고 계시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부분이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레이블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을 하고 그리드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요거 위로 올라가서요. 이 부분 있죠? 컬럼이랑 로우에 9 한 거 말고 그 전에 했던 거 0,0, 0,1, 1,0, 1,1에 해당했던 거. 자, 요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밑에다가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각 위젯, 그러니까 레이블 1, 2, 3, 4의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텍스트 다음에 옵션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비를 의미하는 width, 첫 번째는 20, 그 다음에 height는 5로 해보겠습니다. 컴마,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붙을 해서 밑에도 추가를 해볼게요. 헬로우는요, 15를 해보고요. 니하오도 15를 해보고 봉주르는 25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너비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실행. 네, 그러면 격자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들어맞지가 않죠.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로우와 동일한 컬럼에 있는 위젯들은요, 너비와 높이가 최대인 거에 맞춰지게 돼요. 저는 지금 너비만 다르게 하고 하이트는 다 동일하게 5로 지정을 했는데요. 먼저 안녕하세요가 위치한 여기 너비가 20이고 니하오는 10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길이가 긴 안녕하세요 위젯에 니하오를 맞추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봉주르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의미는요. 영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wid가 20이라는 뜻은 영어 글자나 숫자가 20개 들어갈 수 있는 너비라는 거고요. height가 5라는 거는 영어 글자나 숫자가 다 5줄 위치할 수 있는 높이라는 거예요. 한글은 너비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고 싶으실 때 영문자나 숫자로 해보시면 정확하게 20자, 정확하게 5글자가 딱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책에 자세히 실어놨으니 책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격자의 여러 칸을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위에 있던 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보고요. 이 격자를 여러 칸을 합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의 가로줄을 세로로 합치고 싶을 때에는 로우 스판 한 다음에 몇 개를 병합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되고 컬럼 스판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 개의 세로 격자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좀 깔끔한 화면을 위해서요. 여기 하이트는 다 지우고 너비도 15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고쳐 볼게요.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의 위치를 이제 변경을 할 건데 하기 전에 구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안녕하세요, 헬로우를 한 다음에요. 여기에 합쳐서 니하오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봉주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칸은 두 개의 컬럼을 합쳤으니까 컬럼 스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로우를 합쳤으니까 로우 스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레이블 1과 레이블 2는 딱히 변경할 게 없고 레이블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가 1이고 컬럼이 0,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컬럼 스판을 2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레이블 4에다가요. 로우 1, 컬럼 1이 아니고 로우 0
왜냐하면 병합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로우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은 세 번째 컬럼에 할 거니까 이건 1이 아니라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로우 스판 하시고 2를 하면요. 실행.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살짝 늘리면 모든 위젯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0과 컬럼이 0인 위치에 이게 셀 병합이 된 거예요. 엑셀이나 워드 사용하시면 혹은 한글 사용하시면 표할 때 셀 병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컬럼이 3인 위치에서 두 개의 로우를 하나, 둘 합쳐가지고 긴 세로 칸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그리드를 사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나타내 볼게요. 먼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TK인터 창이 있습니다. 이 TK인터 창은 가로 700, 세로 450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이즈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고요. 텍스트는 여기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텍스트를 쓸 거고 이 밑에 줄에 Let's Get It Python이라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크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tk.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루트.mainLoop. 자, 여기 루트의 타이틀과 지오메트리는 그냥 위에서 컨트롤 C를 할게요. 컨트롤 C. 가로를 700에 세로는 450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 와야 되는 게 텍스트 레이블이죠? 텍스트 레이블. 그래서 텍스트 레이블 먼저 만들어 봅시다. 레이블 언더바 txt에다가 레이블 하고 루트 창에 표시해라. 텍스트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폰트도 설정을 해볼까요? 폰트는 윈도우신 분들은 맑은 고딕 하시면 되고요. 맑은 고딕은 맑은 고딕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는 애플이니까 애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30 해보고요. 이 레이블 언더바 txt라는 텍스트를 그리드를 사용해서 위치를 시켜줍니다. 로우는 0, 그리고 컬럼도 일단은 0이겠죠. 왜냐면 가장 위에 가운데다가 할 거니까. 자, 이 바로 밑에 이제 이미지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로우가 1이 되어야 될까요? 컬럼이 1이 되어야 될까요? 로우가 1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미지 레이블은 로우 1, 컬럼 0인 위치에다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미지 레이블 하는 방법 우리 위에 했었는데 자, 요거 있죠. 이미지 레이블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객체를 먼저 포토 이미지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레이블로 설정해 준 게 됩니다. 자, 여기 변수 이름만 바꿔볼까요? 레이블 언더바 txt처럼 레이블 언더바 이미지로 바꿔주고요. 이 레이블 언더바 이미지를 그리드로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는 1이고 컬럼은 0인 위치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봅시다. 실행. 네,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요 그림이 잘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화면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포털 사이트나 혹은 뉴스 페이지, 여러분들이 소속된 대학교나 혹은 직장의 그런 홈페이지만 가도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요소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로그인하는 것도 빠져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면도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버튼 만들어 볼게요. 버튼. 이 버튼이 들어가면 그 버튼 하나만으로 많이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해볼 건데요. 이 위에 있는 요거 있죠. 루트 만드는 부분. 요거 복사하고 그 다음에 루트.main 루프 해서 큰 틀 만들어 준 다음에요.
타이틀만 버튼으로 바꿔볼까요? 창 크기는 작게 400 곱하기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이에다가 버튼을 만들어서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여기 잘 써놨어요. 큰 대문자를 사용한 버튼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요. 첫 번째는 창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에 표현할 텍스트라는 옵션에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버튼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버튼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tn1.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이라는 의미고요. 버튼 하고 창 이름은 루트, 텍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버튼 해봅시다. 가로랑 세로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너비는 10, 높이는 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btn 1을 이제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간단하게 팩을 사용을 해볼게요. 실행.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버튼이라는 이 눌리니까 진짜 모양이 변하는 약간 음영처럼 변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해보기 전에 버튼 말고 텍스트랑 같이 버튼을 위치시키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컨트롤 C를 해서요. 컨트롤 V를 하고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먼저 표현한 다음에 그 옆에 확인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을 텍스트 옆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리드를 사용할 건데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는 로우와 컬럼이 몇이 돼야 될까요? 각각. 로우 0, 컬럼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버튼은 로우는 몇이 돼야 되죠? 로우는 0이 되어야 되고 컬럼은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를 만들 레이블 이름은 레이블이라고 LB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BL1. LBL1은 레이블, 루트, 텍스트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너비를요. 40으로 한번 줘볼까요? 40. 좀 넉넉하게. 그런 다음에 LBL 1.grid로 위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로우는 0, 그 다음에 컬럼은 0입니다. 버튼은 이 안녕하세요 바로 옆에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팩이 아니라 그리드로요. 로우 0, 그 다음에 컬럼은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행. 살짝 요 창이 작은데요. 요렇게 뜹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버튼 이렇게 잘 눌리는 게 보이고요. 제가 지금 이 버튼의 가로 세로 길이를 그러니까 너비랑 높이를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버튼이 조금 크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될 이벤트를 설정을 해볼게요. 이 이벤트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셔서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벤트는 뭐냐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될 일입니다. 혹은 실행될 명령입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로그인이 되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할 때 실행되는 이벤트는요. 회원 계정 인증, 그러니까 로그인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어를 치고 여기 옆에 검색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누르는 순간 이 우리가 입력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실행되는 이벤트는 검색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실행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기능을 구현해 놓는 방법을 배웠어요. 무엇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로 배웠죠. DEF를 활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버튼을 만들 때 커맨드는 함수 이름, 그러니까 이 함수 이름이 여기에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되게 재밌죠?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작성했던 요거 있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버튼 있는 거. 요거를요, 컨트롤 C를 하고요. 밑에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트는 지워줄게요. 조금 모양이 안 예쁠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우리는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함수는 화면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버튼이 이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튼이 클릭되기 전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정의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맨 위에다가 def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든 함수는 그냥 안녕을 3번 외치는 함수예요. say hello라고 하고요. 매개 변수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프린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hello 하고 곱하기 3. 이거 곱하기 3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2장을 복습을 하시면 다시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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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되는 거죠. 우리 지금 say hello라는 요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튼에다가 이 함수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연결해 주는 옵션은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커맨드 하고 say hello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괄호 열고 닫고 안 합니다. 그냥 커맨드는 say hello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제가 버튼 세로 길이를 줄여서 이렇게 얇게 나왔습니다. 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클릭을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랑 조금 다르게 반응하죠. 지금 클릭을 하니까 이 화면에 헬로 헬로 헬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코드 결과창에 헬로 헬로 헬로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 화면에 나타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 얘는 프린트는 이제 그런 기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레이블을 만들어주면 될까요? 그래서 텍스트 레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세팅을 시키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튼 밑에다가 레이블 2를 만들어서 레이블 루트 텍스트 한 다음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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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뜨죠. 지금 이 레이블을 나타내는 이 그리드는요. 화면을 만듦과 동시에 이 헬로 헬로 헬로를 찍어버려요. 헬로 헬로 헬로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화면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버튼을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헬로 헬로 헬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동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세팅해주는 별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지금 한번 배워볼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동적 변수라는 개념으로 가능합니다. 동적 변수는 뭐냐면 화면이 생성된 후에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값이 없더라도 갑자기 어떤 값이 새롭게 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새로운 값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의도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화면이었다가 버튼을 클릭하니까 헬로 헬로 헬로가 나타나는 것처럼 화면이 생성된 이후에 동적으로 변하는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적 변수입니다. 그래서 동적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사용 전에 먼저 동적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는 string var라는 걸로 만들 수가 있고요. 변수 이름은 직접 정해주시면 됩니다. 정수형과 실수형도 이제 동적 변수 타입이 있는데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에는요.
이 동적 변수가 위치할 레이블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변하게 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는 위치와 변하는 부분이 다르죠. 이 변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레이블이 필요한데 그 레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베리어블은 이라는 걸로 동적 변수를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동적 변수에 저장된 값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적 변수의 값을 중간에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변수 이름이 있을 텐데 그 변수 이름 .set 하면 됩니다. 이거 살짝 복잡하시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했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주석은 몇 개 지우고요. 레이블도 일단은 지워보겠습니다. 레이블 2. 이 프로그램 화면 부분이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TK 객체를 만드는 이 부분에다가 넣어 볼게요. 대충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개념을 하나 잡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프로그램 기능 부분은요. 여기 함수가 정의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실제로 수행할 명령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능 말고 이 tkinter 창을 만들고 메인 루프 여기까지는 그 창의 화면 구성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 기능을 구현한 부분, 두 번째는 화면을 설계한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동적 변수를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적 변수를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요. 이 밑에다가 동적 변수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만들어 볼게요. 변수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txt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자열을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string bar 여기 중간중간에 대문자 있는 거 지켜주세요. s랑 v가 대문자입니다. 우리는 txt라는 동적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동적 변수 만들기. 그 다음에 이 만든 동적 변수를요, 레이블에 설정을 해줘야 돼요. 레이블에 동적 변수 설정. 자, 그래서 label2라는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레이블 만드는 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데요. 동적 변수를 설정하려면 새로운 옵션, text variable이라는 옵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text variable은 txt. 이 txt는 우리가 방금 만든 동적 변수죠. 자, 지금까지 작성한 거는 여기에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있는 다음에 그 밑에다가 동적 변수를 설정한 레이블을 위치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의 위치에 해당하는 게 변하는 거고요. 텍스트 버라이어블 한 다음에 너비랑 높이도 설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40으로 해볼까요? 자, 레이블 2.grid 당연히 필요하겠죠. 로우 1에 컬럼은 0 그리고 양쪽을 넓게 쓰기 위해서 컬럼 스판 2를 주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했어요. 레이블의 동적 변수 설정했어요. 근데 3단계가 뭐냐면 동적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버튼이 클릭될 때 이 동적 변수의 값이 헬로 헬로 헬로로 설정되는 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버튼에 커맨드로 이벤트를 설정을 했죠. 그러면은 이 이벤트 실행되는 이 say hello라는 부분에서요. 동적 변수 .set을 이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txt 동적 변수 이름이죠. .set을 한 다음에 변경값을 hello hello hello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조금 키우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버튼이 생겼네요. 자, 버튼을 누르면 헬로 헬로 헬로가 뜹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니까 Say Hello라는 이벤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실행하러 간 거예요. 근데 요거 실행하러 가니까 동적 변수를 변경하는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로 헬로 헬로가 갑자기 변하게 된 겁니다. 이 밑에 제가 잘 적어놨고요. 1번 버튼을 클릭하니까 이 버튼에 설정된 이벤트, 그러니까 say hello 함수가 호출이 되고, 3번 이 say hello 안에 있는 동적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서 화면에도 다르게 보이는 거였죠.